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지진 피해가 났던 경북 경주와 포항은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주 첨성대 앞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경주 첨성대 인근에는 비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태풍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도 또다시 태풍이 오자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기와가 무너져 내린 경주 한옥마을 피해 주민들은 지붕에 방수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8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포항항과 구룡포항 등에는 어선 1,5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포항 울릉 간 전기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특히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난 울진 석회석 광산 일대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했고 간판 등 5개 광고물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해상에도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첨성대 앞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도 태풍 차바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최고 250mm의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겠는데요. 바다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차바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서귀포 쪽 남남서쪽 해상에서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크기는 작지만 그 강도가 강해서 경상북도 지역과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태풍이 다가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을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리는 비는 앞으로 80에서 150mm, 많게는 250mm가 더 내린 후에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옷이 젖게 되면 더 쌀쌀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여분 외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늦은 오후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19도, 독도 20도인데요. 동해남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8m까지 일겠고요. 동해중부 해상도 5m까지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딴 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지역 가운데 월성 원전 인근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된 거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과 고리, 울진, 영광 등 국내 4개 원전본부의 반경 50km 이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428건. 이 가운데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208건. 다른 지역 원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최근에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는 2.0대가 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원전과 진앙 간 거리는 21에서 30km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수력 원자력에 문의한 결과 현재의 국내 기술로는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원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5로 보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내진 성능을 7.5로 높이려면 새로운 원자로형을 신규 개발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수력 원자력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7.5 이상의 내진 성능을 갖추고 상업운전 중인 원전은 일본 하마오카 원전과 미국 디아블로 캐년 원전 2곳이며
국내 원전은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주 강진이 활성 단층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전 밀집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부산 등에는 활성 단층이 400개 이상 존재하고 이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에서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된 것이 아니냐는 지역구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활성 단층이 450개 이상인데 25개밖에 조사가 안 된 상태라며 활성 단층 위에 원전이 건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관광업체와 유스호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융자는 기존 융자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경주 지역 관광업체의 운영 자금은 최저금리인 1%를 적용해 우선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을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융자 취급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 수선 또는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행 지방세법은 내진 보강을 위해 대수선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하는 경우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제곱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경주 강진 발생 이후 긴급 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상청에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안전처가 진도 분석을 거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늑장 문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장소별, 발생 단계별로 국민 행동요령이 담긴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해 책자 등의 형태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봇대 위에는 전력선뿐만 아니라 통신선까지 각종 선들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데요. 설치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주택 지붕이 부서지는가 하면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단독주택.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은 흥건하고 여기저기 하얗게 곰팡이가 생겨 심한 악취까지 납니다. 지붕 위로 통신과 케이블 등 어지러운 전선들이 지나가는데 설치기사들이 편의상 지붕을 밟고 올라가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한전, KT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6, 7가닥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이 비가 새가 일어나. 업체마다 설치반과 철거반이 따로 운영되고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전봇대는 수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 화재 중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한 포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요인별로는 절연절화, 접촉불량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 보니 전기 화재 시 신속한 전기 차단 등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공중선 정비는 240km 구간으로 자체 예산만으로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설치 업체의 개선 의지도 뒤따라야 합니다. 가입자가 없어지면 그 선을 끊고 아니면 그 선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업자한테 새로운 가입자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선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계속 다른 선을 늘리다 보니까. 포항 지역의 전봇대 한 대에 설치된 선은 한전 전력선 외에도 KT와 SK텔레콤의 통신선과 케이블 방송선 등 7개에 이릅니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얽혀있는 전봇대 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 지역의 여성 교원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의 여성 교원 비율은 유치원이 97.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3.5%, 중학교 60.8%, 고등학교 4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중은 2005년 30.4%에서 지난해 41.2%로 10년 사이에 10.8%포인트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은 69.7%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철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공동개발과 전기로 업체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 제철공법을 개발합니다. 철근과 형광 등을 생산하는 전기로의 경우 고철과 철 스크랩 등 원재료 비용을 줄이고 완제품 가격은 높이는 방안을 찾고 내년까지 철 스크랩 전문 가공 공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유통 가공 체계 개선과 대체 원료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 중소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와 품질 관리 등 지능형 조업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대중교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약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관할 관청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5달 뒤인 지난해 1월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그러고도 7달이 지나서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고도 1년이 넘도록 버스 운전을 해온 겁니다. 전세버스의 소재지로 보내거든요. 이게 막 회사가 중간에 옮겼기나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택시기사 B씨도 지난 2013년 11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반이 지나서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에 매달 조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2번 정도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회신 오는 것도 이제 빠른 거는 하루일 아니면 이제 4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관할 관청의 안이한 대처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개그맨 김원효 씨에게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일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당시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각종 행사 참여와 문화공연 그리고 홍보 영상 촬영 등으로 포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은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시작으로 이갑진 전 해병대 사단장, 축구선수 홍명보, 가수 최백호, 아태 이론물리센터 명예소장, 무적캠프 부대장 등을 거쳐 이번이 9번째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현재 전시 중인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의 보물을 찾아서를 11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매주 주말 낮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리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표 문화재를 직접 그려 액자로 만들고 보물 카드를 만드는 등 낯선 국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다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지원받으며 경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의 전통시장 3곳이 365 시장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저녁에 잠깐 장만 보던 시장에서 먹고 즐길 게 다양한 관광형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 전통시장 3곳의 공동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북위 36.5도인 영주의 위도가 사람 체온과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영주 365 시장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골목시장은 반찬 중심이고 또 이 선비골은 채소 중심이고
이것을 이제 좀 하나로 묶어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상인들은 주황색 앞치마를 갖춰 입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던 새 시장의 일체감을 높였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활성화의 1등 공신인 노점거리도 등장해 젊은 층의 입맛 공략에도 나섭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고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좀 있고 이제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좋아서.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는 제수용품은 제사상 단위로 묶어서 꾸러미로 판매합니다. 품목별로 점포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수고를 덜어주는 셈인데 캠핑과 개업상 꾸러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이나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도와주십시오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맛볼거리를 제공해서 정말 전통시장에 와서 하루를 즐겁고 재미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위주였던 전통시장의 정비가 콘텐츠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가 18억 원을 투입하는 365 시장의 실험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차바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서귀포 쪽 남남서쪽 해상에서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크기는 작지만 그 강도가 강해서 경상북도 지역과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점차 태풍이 다가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0m를 넘을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리는 비는 앞으로 80에서 150mm, 많게는 250mm가 더 내린 후에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옷이 젖게 되면 더 쌀쌀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여분 외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늦은 오후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19도, 독도 20도인데요. 동해남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8m까지 일겠고요. 동해중부 해상도 5m까지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